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어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의 의미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환경과 제도는 여전히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대, 인권 침해도 우리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많은 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사회와 분리,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행복한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갖는 현안 과제임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무엇보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해결되지 않을까? 함께 의문을 가져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답을 찾는 과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먼저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예,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시설의 장애인 학대 사진입니다. 사실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시설 장애인분들이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화면 보시면 2019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입니다. 장애인 학대 중 38%가 집단 이용 시설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 장애인 거주 시설이 62%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 인권위 실태 조사를 보시면 폭력, 감금, 강제 투약,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도 여전합니다. 부총리님,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가 이슈될 때마다 사회는 분노했고 그리고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는 제 가장 근본은 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결국 거기에 종사자들이라든가 사회 전체적인 인식이 거기에 못 따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학대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쪽에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게 첫째일 거고, 두 번째는 시설 중심의 이와 같은 장애인 보호 정책이 가장 베스트냐, 가장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다른 또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시설의 환경이라든지 인권 교육, CCTV 설치, 처벌을 강화해도 시설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개인의 의사와 욕구가 제한되고 사생활을 통제받고 개개인의 삶의 질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은 구조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거주 장애인은 그 흔한 휴대폰 하나 없으며 통장이나 신분증도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하나 자기 취향이나 자기 결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총리님, 이런 삶, 이런 환경 학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거주 시설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면 더 보호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제도에서 그런 인식이라든가 환경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같은 불편과 학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시설에서 그런 학대가 없어지도록 하는 대책하고 또 별도로 선진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대안적 조치들도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시설 위주의 장애인 정책을 사실상 국가에 의한 저는 제도적 학대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그 기준의 분류가 약하다 할지라도 또는 돌봄과 보호가 있더라도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부총리님, 장애인은 시설에 살아야 합니까? 아니, 시설에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각자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장애인들의 어떤 보호적 차원에서 시설을 만들고 거주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한 것이 그러한 시설에서의 아까 인권적 침해 요소가 많이 자행되다 보니까 결국 시설에서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탈시설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호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보호라는 명문 아래 장애인들을 모아두고 시설에서 사회와 분리시킨다라는 건 분명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정책들이 장애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원 절감이 우선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인권 국가라면 이런 제도적 학대는 용인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장애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6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정확히 몇 분이 지금 시설에 거주하신지는 제가 통계를 보지 못해서 네. 죄송합니다. 3만여 명입니다. 3만 명 정도. 예, 장애인 100명 중 1명, 그리고 지적장애인 10명 중 1명이 지금 현재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정착,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시설은 되려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아까 지금도 그 입소 장애인이 퇴소 장애인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입소율이 68%나 됩니다. 예, 의원님 원하지 않는 입소율이 늘어난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고요.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이제 시설에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비장애인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주거 환경이 마련되면은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할 텐데 거기까지도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그런 시설에서의 거주할 수 있도록 뭐 아까 보호라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만 지원하는 그런 지원 정책을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그게 아까 의원님 화면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입소 장애인들이 늘어나면서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에서 탈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전 총리께서 8월에 로드맵을 발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부총리님께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십니까? 예, 지금 아마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해 가고 있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역사회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셔서 거주 환경을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원 조치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8월 달에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공감하시죠. 그런데 저는 복지부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님 탈시설 그 민간 협의체 회의 진행을 하셨죠. 네, 네, 어떤 내용 도출했습니까? 네, 저희들이 현재 탈시설 정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또 실제 현장의 의견 어떤지 이런 걸 좀 듣고 저희들이 8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8월 중에 그런 것들 담아서 탈시설 장애인 종합 대책을 지금 로드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회의 자료를 받아보니 2019년도에 이미 탈시설 지원체계 구성안 그리고 탈시설 단계별 서비스는 물론이고 탈시설 10년 로드맵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건 이제 실제로 장애인들의 욕구나 또 현장에서 특히 지역사회에서 준비,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거주할 여건이라든지 또 생활 지원 또 여러 일자리랄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서
민관 협의체를 통해서 다시 저 안을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최근에는 탈시설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나 권리보장법 등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한 연구에서는 이런 접근 방법으로는 2080년에나 시설 거주가 해소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장애인에게 앞으로 60년만 더 참아라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스웨덴이나 캐나다의 이런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탈시설 추진한 데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런 여건을 갖춰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들의 의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들 들어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충분히 스스로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중앙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에 지지부진하고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지자체 탈시설 지원도 혼선을 빚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년 전 탈시설을 해서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가 그 발달장애인이 이웃과 갈등을 빚자 지자체에서 단 한 번의 사례를 통해서 다시 장애인분을 시설에 입소시켰습니다. 이 사건 알고 계신가요? 네, 적절치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자체의 이런 대응이 중앙정부의 명확한 사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시설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명, 로드맵 발표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올해 그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의 가장 핵심은 이 탈시설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가 8월 중에는 이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같이 또 함께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부총리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총리님, 코로나19 첫 사망자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네, 청도 대남병원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거주시설 20곳이 집단 감염이 됐고 장애인 확진자가 179명이었습니다. 장애인 확진자의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7배가 높습니다. 이렇게 시설의 심각하고 취약성이 확인되다 보니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긴급 탈시설을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격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설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부총리님, 집단 감염 거주 시설의 경우 탈시설을 우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동의합니다. 뭐 먼저 진행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수십 년 지속된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보시면 이미 해외 국가들은 탈시설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상황과 환경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앙정부의 의지로 탈시설에 대한 대원칙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탈시설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법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총리님, 우리 정부도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탈시설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도 필요합니다. 탈시설을 직접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저는 탈시설 아까 로드맵을 만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탈시설 한 데는 여러 가지 좀 검토할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서비스가 제공될지, 또 그런 거주 환경이 마련될지, 또 시설 종사자에 대한 고용 문제도 또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걸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뭐 다른 사례처럼 별도의 개별법이 필요하다면은 뭐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기가 되지 않거나 또는 뭐 입법안이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혹시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복지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탈시설은 범부처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탈시설 준비 과정에서 지역사회 정착까지의 주거나 보건의료, 일상생활, 소득, 일자리, 교육 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 부처들이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협의가 필수인 만큼 부총리께서 차질 없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부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리 좀 옮겨주십시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어째서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실현 가능한 일이고 실상 우리가 너무 늦었다는 점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의는 단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탈시설은 그저 보통의 삶이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저는 지난 세계 인권 선언 이래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존경하는 67분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로 저를 비롯해 장애계는 큰 힘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조속히 장애인 탈시설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하고도 찬란한 삶의 희망을 꽃피울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보통의 삶을 보장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